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저 그냥 어떻게 내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인생 역전 한번 되지 않을까, 나 상향오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컷 놀다가 이제 나이 다 찼으니까는 어디 괜찮은 사람 한번 만나볼까 착각들 하는 여성분들 요즘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 흔적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꿈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결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괜히 괜찮은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남의 인생 맞추지 마세요. 남의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결혼정보회사의 부대표 그리고 척 언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실제로 결정사에서 말하는 상위 1% 남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상위 1%의 자산가들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35억에서 50억 정도 본인 자산을 부채 제외한 이 정도에 가진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상위 1%라고 해요. 근데 이 결혼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뭐 직업이 괜찮다거나 아니면 집안이 괜찮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그래도 본인을 좀 병풍 삼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산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반감을 좀 살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하지만, 결혼 시장에 정말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내 자산이 100억이에요, 200억이에요, 뭐 이러신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통 강남에 거주를 하고 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뭐 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타워필리스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가격만 해도 얼추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이쪽 시장에 많이 오시고, 그리고 좀 약간 비슷한 집안의 사람들을, 배우자를 좀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1%의 자산가들 하면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2, 300억 정도는 있는 그 정도 분들, 그 이상의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1%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직업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직업은 뭐 주로 뭐 가업승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러니까 상위 1% 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벌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으로다가 보편적으로 좀 상류층이다라고 말하는 대기업 분들,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박사까지 하시고 뭐 삼성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9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그들의 나이는 94년생, 95년생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시는데, 그런 분들의 연봉 1억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금액은 딱 손에 딱 쥐는 돈이 650에서 700만 원 정도. 근데 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저축을 한번 해봐요. 10년이면 얼마 정도 모아요? 10억 되나요? 힘들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다가 내가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았다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집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던 그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딘가에 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 직업이 정말 좋아서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전문직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상위 1%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남자들은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 여성을 보는 기준이 좀 다를까요? 연애할 때는 예쁜 여자가 좋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아나운서 안 사귀신 분 없고요. 연예인 안 사귀신 분 없고요.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들 안 사귀신 분 없고요. 그냥 정말 예쁜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가 또 따로 있던데요. 그래서 그들이 자주 가는 곳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그 친구들 또한 유명하신 분들도 보니까 있고, 남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나운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외국에서 좀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나 좀 화려하게 좀 생활을 좀 하시는 이런 여성분들, 좀 이런 여성분들이 좀 많이 연애는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막 그러잖아요. 저는요 바깥에서 어떤 오빠를 만났었거든요. 제가 그 오빠하고 사귀었었거든요. 이거를 마치 훈장처럼 갖고 오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애에만 적합했던 거였었고, 실제로 결혼 시장에서는요 달라요. 연애용 따로 있고 결혼용 따로 있다고 저는 봐요. 남성분들의 세계에서는. 특히나 내가 다 가졌더라면, 내가 꽤 괜찮은 외모에, 꽤 괜찮은 집안에, 꽤 괜찮은 직업에, 꽤 괜찮은 내 자산에, 뭐 이런 분들은요 선택지가 본인한테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만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막 그냥 즐기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결혼을 왜 생각하는 거냐면,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조금만 그러면은 여자들이 막 어머 오빠 막 같이 놀자 막 이러고 여자들도 많고, 그리고 또 돈이 있으니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본인이 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거는 돈이 일단 있으니까 이 사람들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편함보다는 조금 더 그것보다 강력한 혼자로서의 삶,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예전에는 솔직히 결혼을 불편해서 많이 했을 거예요. 다들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 혼자 생활하기 힘드니까, 빨래 살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기계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서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갖춰 놓고도 그냥 돈 있으니까 이모님 부르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결혼을 해야지는 뭐냐면 가정을 꾸려야지. 가정을 꾸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고 살아야지. 근데 이 아이를 낳고 살고 내 가정을 꾸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적합할까? 정말 예쁨 하나로다가 이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을 할까요? 맞아요.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딱 맞습니다. 당연히 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내 만족은 해야겠죠. 이분들은요, 10의 여자, 완벽한 여자를 찾는 건 아니에요. 나랑 우리 내 환경에 딱 들어왔었을 때 당황해하지 않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뭐 지적 수준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화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예전에 나랑 같이 함께 놀았던 그 화려했던 여성의 삶이 아니라 내 와이프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 본인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최소한 예의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하지만 나랑 다닐 때 그래도 좀 요 정도는 아닐 정도의 외모를 가지신, 그래도 관리를 좀 한 이런 여성분들을 선호를 하죠. 근데 연애와 결혼은 달라요. 여성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잘생긴 오빠 있으면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할 때 어디 내 말 좀 잘 들을 사람 없나? 어디 돈 좀 많은 사람 없나? 이러잖아요. 근데 남성분들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연애는 그냥 해요. 근데 진짜 결혼 생각이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은요, 연애할 때부터 조금 조심하게 만나겠죠. 근데 그냥 나 상관없이 편하게 연애는 그냥 아무하고나 해요. 뭐 내 여자친구가 에르메스 들고 다니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 와이프가 맨날 에르메스 백 아니면은 안 매요. 이러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충분히 금전적인 부분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내 자산을 같이 지켜줄 수 있고 내 가정을 좀 행복하게 화목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게요. 내 인생은요, 나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안 되는 거 이 악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내가 나도 제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상대방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나하고 정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혼 하나 잘못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모든 인생이 뒤바뀌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은 선택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봐요. 진짜 안 하는 게 낫기도 해요. 보통 결혼하고 난 다음에 5년, 7년 있으면 내 재산의 반을 뺏겨요. 법적으로 현재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작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성분들이 막 스탑 넣고 조심해야 돼. 막 여자들 좀 잘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대단한 여자를 만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사람의 의도가 좀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돈이 없어요? 돈 많죠. 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조심하는 거예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작정을 하고 결혼을 해서 몇 년 후에 돈을 가져간 여자들의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사례가. 이런 것 때문에 부자들일수록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흔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어느 대학을 갔어. 그 대학교가 서울대라서 최고가 아니고요. 지방대라고 해서 별로가 아닐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라왔어.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가 이 프로필을 보면은 저희가 보여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꽤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모아놓은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야, 경제가 좀 아예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돈을 꽤 열심히 모았어요. 야, 이 사람은 그래도 본인이 버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네. 어떻게 보면 결혼시장에서는요, 이 개념 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뭔가 내가 계획을 하고 있는 돈을 쓰는 사람이요, 인기가 훨씬 더 많아요. 정말 너무 잘나고 너무 예쁜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보다는요, 조금 덜 이쁘지만 본인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킨 여성분들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물론 만나고 싶겠죠, 예쁜 사람들을. 근데 연애시장에서 지금 인기가 많은 여성분들은요, 남자들이 매일 나를 픽업하러 오거든. 어디를 가든. 근데 그 픽업하는 차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아우, 나는 진짜 이런 애들하고 못 놀겠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랑 결혼해야지? 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착각이고, 그게 참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이만큼 내가 인기가 많은데 결혼을 왜 못해? 못해요. 인기 많은 거하고요, 결혼 시장에서의 인기하고는요, 또 다릅니다. 그럼 상위 남성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절대 포기 못하는 1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포기 못하는 거. 요즘에는 무조건 다 그거 외모예요. 되게 예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되게 잘생긴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래도 웬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외모를 나 되게 예쁘니까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착각인 거고, 그냥 웬만한 외모, 같이 다닐 때 창피하지 않는 외모,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1위는 무조건 외모다. 근데 그 외모의 기준 자체가 엄청 화려하고 예쁘고 섹시하고 이런 여성분들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외모에 플러스. 근데 요거는 이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성격.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들, 불이 났을 때 내 몸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착한 사람?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는 사람이, 본인 각자마다의 착한 사람이 다 다른 거죠, 기준이. 괜찮은 외모에 착한 성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본인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솔직히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닌 거잖아요. 둘이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내가 돈이 있어요. 모든 거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은 외모에, 괜찮은 성격에 나하고 대화가 잘 되고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상위 1%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성분들은 다 이거를 원해요. 딴 거 안 원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직업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바라는 입장인 거지, 남성분들이 바랄 때는 괜찮아요. 저는요, 투잡 뛰어도 돼요, 쓰리잡 뛰어도 돼요. 제가 어떻게든 우리 가족은 먹여 살릴 거예요.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위 1% 딱히 엄청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집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는 집이랑 조금 좀 비슷한 환경에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위 정말 1%, 그런 분들은 내가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살만하니까 나랑 이제 같이 어깨를 견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나는 이제 일적으로 좀 바쁘니까 예쁘게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우리 아이를 잘 교육을 시키고 케어를 잘 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여성분을 원하죠. 이거 얼마 전에 회원 얘기인데요. 이제 그분이 꽤 괜찮은 직업을 갖고 계신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고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 근데 오빠가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좀 일을 그만두고 본인을 좀 케어해 주기를 바란다. 제가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로서의 삶이 얼마나 멋진 직업인지를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독방 육아? 요즘에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독방 육아라고 하는 거는 진짜 본인이 알아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나만 독방 육아를 해? 이거를 갖다가 무게 삼는 여성분들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엄마라는 직업을 딱 갖는 순간 이 직업 자체는요, 그 어떤 직업보다 저는 더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내가 아이를 건강하게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애들 케어를 내가 다 해주고, 그리고 집안도 깨끗하게 내가 다 손질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남편 아침에 밥 차려주고서 출근시키고, 저녁에 왔을 때 애들이랑 깨끗하게 옷 입고 그냥 깔끔한 집에서 아빠 이러고 달려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해내려면요, 여자들 되게 힘들어요. 정말 엉덩이에 붙일 시간 없어요. 옆집 아줌만 만나서 수다 떨 시간 없어요. 얼마나 바쁜데요. 근데 전업주부라는 이 직업 자체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직업을 정말 온전하게 잘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게 잘 해낼 사람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전업주부로 있으면은 막 도태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너무 막 남보다 못한 삶을 살 것 같고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오셨더라고.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사회로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 약간 이런 요구가 좀. 근데 그렇다고도 그 분의 직업 자체가
되게 만인들에게 막 오픈이 되거나 막 이런 또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생각으로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혼자서 뭔가 도태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직업,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집에서 엄마로서의 삶,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멋지는 직업인지, 그리고 전업주부라는 직업은요, 나중에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케어했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갔고, 내가 아내로서의 삶,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삶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는요, 세월이 가면은 두 눈으로 딱 보여요. 이 멋진 직업을 갖다가 그냥 요즘 여성분들이 나 그냥 200만 원이라도 벌려고, 나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싫어,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부라는 것도 직업이에요. 어디 나가서 어중뛰게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엄마로서 삶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도 나는 진짜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내 와이프의 직업이 그냥 주부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정말 책임감 있게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부를 원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러 오셨던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부라는 직업을 되게 하찮게 약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부라는 직업이 얼마나 멋있는 직업인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많이 따르는 건데, 내 한 명이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고요,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심지어는 우리 위에 부모님들까지도 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나 하나로. 이 주부라는 직업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전업주부라는 이 타이틀, 이 직업을 가지려면은 정말 잘 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요즘에 엄마들이 또 잘못된 교육도 시켜주고 있잖아요. 야, 너는 나 같은 인생 살지 마. 그러면 좀 멋지게 살아봤던가. 그럼 아이들을 좀 훌륭하게 뭔가 좀 자존감 높게 좀 키워봤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쉬운 것들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그거를 막 시켜서 애들 손잡고 데려와서 우리 딸은요, 저기 돈 많은 남자 만나게 좀 해주세요. 아유,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뚫고 수준이 높은 남자랑 결혼한 사례도 실제 있었을까요?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저도 그랬어. 돈 많고 엄청 잘생긴 오빠가 나한테 왔어. 근데 나한테 사랑한대. 아, 어떡하지? 내 주제에 과연 될까? 그죠? 나는 이 오빠보다 가진 것도 없고, 학력도 우리 오빠보다 별론 것 같고, 이 오빠랑 같이 있으면 내가 정말 또 다른 세상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정말 현실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여성분들이 보면은요, 성향들은 대부분 다 되게 착해요. 모두에게 다 잘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 성향들이 선하고 순하고 착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예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 결혼까지 간 케이스가 있고요, 결혼까지 못 간 케이스가 있어요. 결혼까지 간 케이스. 자, 우리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나 결혼할게요 인사를 시켰는데요, 여자가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어. 돈이 없어. 근데 얘가 우리 아들 돈을 뭔가 막 뺏어 먹으려고 오는 사람 같아. 엄마들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아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너는 없지만 난 너희의 결혼을 축복한단다. 이렇게 곱게 나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모든 부모님들은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내 아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러면은 나는 글쎄 모르겠다. 난 이 결혼은 난 찬성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의 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은 예로다가 비슷한 여성분이 계셨었어요. 환경적인 부분이 좀 비슷하고 남자보다는 좀 떨어지는 이런 여성분이셨는데, 똑같이 굉장히 잘 나간 남성분이랑 만나서 결혼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성분은 온갖 모든 욕을 시어머니로부터 다 들었어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아들한테, 내가 이 결혼 내가 찬성할 것 같니? 너가 이 결혼 가능할 것 같니? 이런 모진 말을 다 들었어. 근데 이때 이 반응이요, 한 여성분은요, 오빠는 상처받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그런 말 들어도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는 결혼을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를 강단이다라고 표현을 할지, 아니면은 스탑럴콜에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겨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불을 쟁취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존감이 높아서 오빠 맞죠? 저 없는 거 맞고 부모님이 충분히 반대하실 만해요. 근데 오빠 저는 괜찮은데요. 오빠는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남성분들은 더 의지가 강해지겠죠. 한 분 같은 경우는요, 아픈 부분에 상처를 딱 받았어요. 근데 이런 분은 이제 힘들었던 거죠. 오빠 내가 뭐가 된다고 나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둘이 자주 싸웠어요. 부모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받아들였던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 틀린 말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정말 부자 남자 만나가지고 없는 집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신분상승이 이게 엔딩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엔딩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누군가가 방해는 한 번은 해야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그 여성분은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오빠랑 만나는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안 된 케이스. 정말 현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뭐 상위 1%랑 결혼하려면은 엄청 예뻐야 될 것 같고, 나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집도 엄청난 부자여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여성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상위 1%의 남성분들은요, 완벽한 10의 여자를 찾진 않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셨을 때 상위 1% 남성들이 선택하는 여성은 결국 이거 하나 때문에 선택된다 싶은 결정적인 요소라고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정말 부자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 부자 남자가 어느 정도 외적인 부분은 패스 통과를 한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 1차 관문이 되게 어려워요. 남자들은 일단 1차 관문이 외모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으면 안 만나려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외모가 조금 별로해도 만나는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격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들이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보죠. 그래서 왜 여자들은 가끔 못생긴 남자 많이 만나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변 배경,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직업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은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남성분들은요, 1차 관문이 되게 어려워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성격을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 남성분들 귀신같이 파악해요. 나 돈 보고 오는 거 너무 싫어요. 아, 진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부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오픈은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들이 그럴 만큼 달려든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한 2번, 3번 정도 만나면은 바로 그들이 보인대요. 오빠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려고 남성분들이 완벽한 10의 여자 아니고 모든 거를 나한테 다 갖다 바쳐줬다.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이런 여성분들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내가 진짜 부자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근데 그만큼 나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외모도 조금 괜찮아야 되고, 그래도 괜찮은 내 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오,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 이만큼 내가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에 대한 가치는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 가치를 올리려면은 내가 내 인생에 좀 예의를 갖추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라면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저 그냥 어떻게 내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인생 역전 한번 되지 않을까? 나 상향오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지금 괜찮은 어리버리한 남자 만나가지고 요즘에 남성분들 퐁퐁남 되게 싫어하잖아요. 시커 놀다가 이제 나이 다 찼으니까는 어디 괜찮은 사람 한번 만나볼까 착각들 하는 여성분들 요즘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 흔적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뭐 열심히 놀다가 이제는 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해서 남자 한번 만나봐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꿈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결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괜히 괜찮은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남의 인생 망치지 마세요. 남의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성분들은 좀 결혼을 차라리 안 하고 혼자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유부남 돈 많은 아저씨 만나가지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명품백 받고 선물 받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남성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남성분들이 야, 너 뭐 퐁퐁남이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이 사람의 과거를 닦아줄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외적인 거에 기준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게 이런 사람의 과거가 너무나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려는 거예요. 요즘에 여성분들도 또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예쁘고 되게 화려한 여성분들 중에서 뭐 대단한 남자를 만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 예쁨을 조금 모르고 본인이 어느 정도 가치를 조금 모르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자신감이 없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결혼을 해요. 그러잖아요. 결혼정보회사는 어떤 분들이 인기 많아요? 당연히 여성분들은 당연히 예쁜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남성분들은 직업 좋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인기가 많죠. 근데 인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인기 투표하는 데가 아니고 이 시장은 결혼을 하려고 만나는 곳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인성 좋은 사람들이요. 만났을 때마다 이 사람이 뭔가 되게 편안함을 느끼거든.
요즘에 현대 사회인들 너무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생각도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뭔가 남들은 되게 화려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나는 늘 녹록지가 않아요. 내가 과연 결혼을 해도 될까? 나는 결혼시장에 가면 나는 과연 몇 등급이나 받을까? 나는 그런 데서 내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가끔 저 몇 등급인지 평가받고 싶어요. 평가 좀 해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내가 냉철하게 한번 해드려 볼까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만큼 요즘 현대인들이 본인이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저는요, 이랬거든요. 저랬거든요. 이런 여성분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들어와서. 남성분들은 그냥 나랑 미래를 같이 살아갈 사람이면 돼요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미래를 살아가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여자들의 상담은 너무나 피곤한 거고 남자들의 상담은 있을까요? 찾아봐야죠. 제가 결점이 많은데 뭐요? 키가 작아요? 직업이 안 좋아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없어요.